대를 이어 내려온 터에 다시 고향집을 지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고향을 항상 자리하고 있거든. 저 집을 앞으로 내가 10년, 20년을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까? 300년의 세월을 또 300년을 지켜가야죠.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아내의 고향에 가족을 위한 집도 지었죠. 집에서 찾은 쉼과 나만의 공간. 오늘은 고향에 지은 집들을 만나봅니다. 커다란 저수지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첫 번째 집이 있다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 고목들. 예, 그러니까 아마 예전부터 이 마을이 좀 오래 조성돼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 앞쪽에 방풍림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낮지만 포근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단아해 보입니다. 펼친 집, 열린 집 같은 느낌이고요. 넓은 마당 위로 나지막하게 지어진 단층집. 목재를 두른 외관에 낮고 길게 뻗은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위에서 보니 가운데가 꺾여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아마 이쪽 목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저쪽하고는 약간 공간의 성격이 약간 다르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펼친 집, 열린 집 같은 느낌. 주변 뒤쪽 산세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튀지 않게 굉장히 낮게 지은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단아한 집을 지은 주인들이시군요. 처음에는 굉장히 모던해서 눈에 띄었는데 자꾸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요 주변 풍경하고 잘 어울리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고향이시? 여기가 고향이고, 원래 고향. 또 저희 생가고, 그 이제 우리 우리 저한테는 8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를 오셔가지고 약 한 300년 전에, 그래 이제 여기서 터를 이루고 사셨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이 틀을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골 살 거면 고향 가서 살자. 4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가면서 30년이 넘게 비워놓았던 집.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죠.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하면은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고성에다가 고가를 헐고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말을 꺼내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둘이서 그래서 초반에 집을 이 땅에 어떻게 앉힐 거냐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 예전에부터 내려온 땅이라는 거에 맞춰서 좀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옛집을 허무는 대신 터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을 고민했다는데요. 사랑채의 위치를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랫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채 위치에다 그대로 아랫마당을 만들었어요. 예전 사랑채 위치에다가 요거를 사랑채라 하면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한잔하고 이런 좀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여기가 사랑채가 있었지라고 기억을 합니다. 가족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본체가 앉았던 자리가 이제 위채. 위채 갖고 이제 지금 저쪽에 뚝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이가 옆채. 소마옥간도 있었고 외양간도 있었고. 부자가 함께 지었다는 고향집.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널찍한 현관에 들어서면은 자작나무로 만든 중문이 보이는데요. 회전이 참 독특합니다. 야, 이게 카페에서 쓰는 걸 이렇게. 더 편해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되니까. 몸으로 밀고. 뭐 장작 같은 거 들고 올 때도 이렇게 밀고 오도 되고. 집 나를 일이 많은 시골 생활에 맞춰 설계했다는 중문. 정말 실용적이라네요. 중문을 밀고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 집 안의 중심이 되는 거실입니다.
여기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게 천장면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남쪽으로는 폴딩을 설치하고 네. 저 북쪽으로는 고창을 이렇게 냈는데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시선이 저쪽으로 가요. 그렇죠. 네.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다. 앉아서 저쪽으로 산을 한번 보실래요? 네. 저게 배롱나무 꽃이거든요. 7월 말에 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나무 문 싹 닫고 보면 정말 영화관에 온 것 같은. 여름철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는 배롱나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아들이 이 창문 낼 때 되게 고민 많이 했다더라고요. 여기 반쯤 좀 더 크게 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 창을 냈다고 하는데 정말 만족해요. 보통은 이렇게 좋은 뷰가 있고 이러면 무조건 크게 내려고만 하는데 적당히 낸 거가 뭐 왠지 절제의 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왜 궁금하게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저 나무의 윗자락만 딱 보이니까. 그렇다면은 남쪽의 폴딩도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숨어 있을까요? 문이 활짝 열리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 선조들이 심었다는 200년 된 느티나무가 그림처럼 서 있네요. 그러다 외부 시선을 피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루버로 완벽 차단. 이게 이제 슬라이딩 창인데 양쪽으로 다 열립니다. 예. 루버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름에 일사도 좀 막고 그다음에 요 열려 있으니까 좀 프라이버시를 그다음에 그렇죠. 안전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열면 문이 되고 닫으면 벽이 되는 루버 덕에 집의 표정도 다양해졌다네요. 거실 옆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저 사모님 취향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공간이네요. 나무 자재와 초록색이 어우러져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주방. 남편과 아들이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아내가 직접 앤틱한 가구들을 배치해 멋스러운 주방이 됐다죠. 제가 아끼는 네. 식탁이고요. 쓴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아 예전에 그 아파트 있을 때부터 쓰시던 거를 네. 가지고 오신 거구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처음에 요 나무 색깔이 너무 멋있어서 요 나무 색깔로 식탁을 길게 이렇게 하려고 저 주방이랑 거울을 가져오지 않기를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거 식탁이랑 거울 안 가져가면 나 시골 가서 안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져왔는데 오시는 분마다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 가져왔구나. 손님들도 오면 주로 우리 여기서 카페처럼 충분히 앞이 멋있기 때문에 저기 배롱나무 꽃이 필 때쯤 되면 요리를 해도 행복해요. 배롱나무가 보이는 주방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 집을 지는 줄도 몰랐답니다. 정말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아들이 자꾸 고성집을 가는 거예요, 고성으로. 그래서 너 왜 자꾸 고성 가? 그랬더니 아빠가 절대 말을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이러면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어찌나 놀랬던지.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삐진 거죠. 부부 싸움을 하면은 보통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5일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많이 가면은 반나절. 안 그러면은 하루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스스로가 그 시간에 어떤 그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여보. 뭐 어쩔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히스토리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 내 생애 히스토리를. 그게 30년을 여보 내가 방송이야. 그러니까 30년을 내가 와이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와이프를 설득하고 있는 시기 그런 걸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타고난 선택. 그래서 남편이 한 수 위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구나. 주방 앞마당에는 이 집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있다는데요. 아니 웬 돌을 이렇게 고이 모셔놨대요? 게다가 이거는 또 뭔가요?
이 돌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좀 후정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대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위치인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저들도 문헌이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는데 지금 저 밑에 보면은 콘크리트로 잘 안 보입니다. 신흥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우물이네 우물. 예, 우물입니다. 아, 원래 우물 자리. 예,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 때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 아랫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집성촌으로 살 때는 아 이거 원래 있던 터 그대로. 그대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물은 없애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 돌도 저보다 사실 나이가 많죠. 저 이전에 있었던 돌이니까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두고 이 돌을 위치를 두고 이 집을 설계를 할 때 여기가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우물이랑 이 고인돌을 어떻게 할 거냐. 우물이라는 게 옮길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모든 공사나 디자인 같은 것도 우물을 기준으로 다 잡았어야 됐고, 우물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소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사실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좀 안 무섭게 보일 거고 오히려 조금 더 밝은 무드로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부엌 공간이랑 이제 돌이랑 우물 같은 거를 좀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디자인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물과 돌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집 구조는 자연스럽게 꺾인 형태가 됐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우물마당이 있는 집이 탄생을 했죠. 이토록 정성 들여 지은 집을 어찌 마다할까요? 이제는 남편보다 이 집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아내. 정한수를 놓고 기도하던 옛 어머니들처럼 매일 이곳에서 감사 기도를 올린다네요. 하늘에 대고 제가 이 집을 지었을 때 감사함. 그래서 이 집을 정말 오래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 남편이랑 저랑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가족들이 오면 정말 마음 다해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이고 보내겠다. 이런 기도. 되게 추운 날은 제가 밖에 나오기 싫은 날은 커튼 열고 요 안에서라도 기도를 해요. 아침에 기도 안 했으면 밤이라도. 남편이 고향집을 다시 지은 이유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고향은 항상 자리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 점을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그 당기는 힘이 구심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또 처제들이 왔을 때 자 여기가 친정이다 생각하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집이라고 찾자. 이제 그런 의미를 둔 거죠 저는.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고향집. 계속 둘러볼까요? 주방 옆에는 복도가 있는데요. 아니 뭘들 그렇게 보시나요? 아까 여기 포토존 있는 벽 안쪽 복도네요. 해가 아침에 뜰 때 이 부분 복도가 되게 이쁘거든요. 빗줄기가 이렇게 다 들어와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 복도를 보면 아 정말 참 특이하고 이쁘다. 네. 햇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다 빛을 비추더라고요. 이 각각이.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내는 통창 대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네요. 고향집을 다시 지은 뒤로 찾아오는 친지들도 많아 아예 손님용 화장실에 게스트룸까지 따로 만들었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편히 쉬라는 부부의 배려죠. 이제 이쪽에 오늘의 이벤트 방.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가요? 예, 이벤트 방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어떤 이벤트가 있나 했더니 와 전통 구들로 만든 찜질방이네요. 한쪽에는 황토를 바르고 또 다른 한쪽은 편백나무로 만든 공간. 앉아서 제대로 느껴봐야죠. 오 진짜 뜨끈뜨끈하네요. 눕고 싶죠? 저도 여기 낮잠을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은 등이 편안해지고
한 번 장작 떼면 한 얼마나? 이게 이제 이틀 연속 떼야 됩니다. 한 번 밀어 엮고 이제 떼면은 한 3일 정도. 예, 이게 구들이 굉장히 높고 두꺼워요 이게. 예, 한 번 데우는데 한 이틀. 이틀. 한 번 하면 3일. 그래서 이제 매일 조금씩 보강만 해줍니다 구들에다가. 근데 이거 좋은 점은 여름에 또 이게 찹찹해요. 예,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또. 그래서 여름에도 제가 이 방을 되게 이용하거든요. 되게 더운 날 여기 또 누우면은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저기서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추워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한 것 같네요. 시원하죠. 아이고 소장님 그렇다고 그냥 들어 누우시면 어째요 그래? 온몸에서 뿌득뿌득뿌득합니다. 그렇죠. 이게 30분만 딱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어서 가실까요? 숨도 돌렸으니 이제는 반대편 공간을 볼 차례예요. 여기는 뭐 문이 있는데 요 안쪽 공간은 또 어느 공간인지. 여기는 우리 부부 평상시에 우리 부부만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는 부부 공간. 중문을 따로 설치해 닫으면은 공간이 분리되고 열면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 복도가 생각보다 좀 좁은데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지네요. 미술관의 복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뭔가를 걸고 싶은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절대 벽을 손대지 마라. 못도 네. 치지 마라. 못질을 금지한 아내 때문에 액자와 그림들은 물론 벽시계까지 바닥 신세라네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해서 건축직인데 목구멍도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목구멍도 못 내고. 대대손손 살집이라. 복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방이 나옵니다. 가구는 침대가 전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일부러 작게 만들었는데요. 어우, 창밖에 느티나무 풍경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들어오면서 딱 보면서 사모님을 딱 보니까 나는 생각이 이불이랑 조끼랑 같은 컨셉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아기자기한 퀼트 모양 이불과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간접 조명. 깔끔하게 정리된 드레스룸까지 아내 취향으로 꾸민 곳이죠. 그런데 이 인형들도 아내 취향인가요? 친구 인형 작가가 만들어준 건데 티슈 뽑는 거거든요. 예. 어릴 때 엄마가 우리가 오공주였는데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딸이 5명이다 보니까 인형을 많이 안 사줬어요. 돈 모은다고. 그래서 제가 인형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좋아해요. 어쨌든 사모님 스타일은 확실히 알겠다. 예. 그렇다면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안방 맞은편에 만든 부부 욕실. 이곳이 남편 스타일대로 완성한 곳인데요. 공중 목욕탕이 떠오르는 거는 저만의 착각인가요? 옛날 70년대 우리 목욕탕 가면 공중 목욕탕 있잖아, 그죠? 그 느낌 나죠. 그러면 파란색 타일을 쓰셨어야 돼. 그걸 못 구해 요새 없어요. 부부에게 필요한 크기로 만든 욕실. 고창으로 비치는 윗마당 풍경은 보기만 해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신다네요. 이제 복도 맨 끝 가장 안쪽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오, 빛이 확 들어오네요. 이곳은 남편의 서재라네요. 한학을 공부한 선친이 남긴 글귀들이 눈에 띄는데요.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랍니다. 만약에 우리 선친이 살아 계셨으면 아마 이 공간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공간, 글도 쓰시고 또 그 공간을 만드는데 뭐 불행하게 이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을 제가 문 열어드리고 저기 건축관님 제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진짜 저도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그냥 기대 가지고 저 그냥 쭉 앉아가 계시 보십시오. 서재에서 최고 명당 자리. 정말 편안해 보이시네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공한 CEO 같습니다. 진짜 저 느티나무 저 큰 느티나무를 나만이 볼 수 있는 프레임 안에 담아서 본다는 거는 정말 큰 자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뚫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면에서 처음에 저는 이거를 막고 밀자. 근데 이 공간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감성의 공간이 집에 있어야죠. 근데 밖에도 얼마든지 늘고 좋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 공간. 저도 너무 좋은데. 실용성이 우선인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성의 공간. 아들과 아내가 한편이라 마음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비가 올 때 비를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걸 보고 저 나무를 보면 온몸이 힐링이 되거든요.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큰 걸 하나 여기 항상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비가 튀지 말라고. 감성을 좀 느끼라고. 그럼 자, 방 바꿀까? 그거는 찬성하지 않고 아무튼 저는 여기를 막지 않을 겁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공간입니다. 이거 봤지? 초석. 네. 이게 이제 저기 고지에 있는 그 이제 기둥 밑에 기둥석에 있던 거야 이게. 부춧돌. 커피 한잔 할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용도는 옛날 돛돌이에요. 옛날 집은 마당이 있고 그다음 마당에 춧담이라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춧담인데 춧담에 신발을 벗어놓고 돛돌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마루로 올라갔잖아요. 그 돌의 일부가 이제 이 안쪽은 집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흙을 걷어내면서 보니까 이렇게 큰 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나왔는데 못 옮겨가지고 춧담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다.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그대로 그냥 옮기는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상처는 입었는데 하나도 버림 없이 다 활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사랑채 지붕을 장식했던 기와는 새 집의 담장으로 만들어 옛 추억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남겨진 숙제. 옛집에서 나온 고재들입니다. 그래도 문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나무는 다 좋은 건데. 이게 옛날에 그 목수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깎은 거야 이게 살을. 이게 나무가 하나도 안 상했잖아.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게 우리 고가에 있던 목재를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건 여기다 살려가지고 보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고가가 있었다는 거는 추억도 좀 후손들한테 남겨놔야 되고. 공방 지어지고 나면은 아마 이런 것들로 뭔가 해보실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같이 한번 또 아이디어 내서 뭔가 집을 더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300년을 이어온 집터, 그 위에 다시 지은 고향집은 부자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는데요. 이제부터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 생각이라죠. 저 집을 앞으로 내가 10년, 20년을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게 더 많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어낼까? 만들까? 그게 앞으로 제가 5년, 10년, 20년의 숙제가 아닐까.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고향집. 다시 소중한 시간과 추억들이 쌓이며 대를 이어 지켜지겠죠? 오늘의 두 번째 집을 찾아온 곳은 부산의 구도심입니다.
전형적인 오래된 도심의 모습이죠. 지금 이 한 4m 도로가 저희 어렸을 땐 다 이런 데서 자랐는데 굉장히 넓고 크게 보였는데 어릴 적 뛰어놀던 정겨운 골목에 온 것 같네요.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된 도심에 진짜 눈에 확 띄는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마치 등대처럼 멀리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새하얀 집.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이 다양해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이 다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뭐 개별 실드를 좀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너무 또 동네가 짜글짜글한 집들이니까 하나의 큰 매스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절돼 있고 매스가 강조돼 있고 이렇게 중첩돼 있으면 주변하고 약간 어울림도 그렇게 의도한 것 같고요. 이쪽은 또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스키 플로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래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위로는 반층마다 공간이 나뉘는 스키 플로어 형태로 쌓아 올린 3층 집. 이런 집은 대체 누가 지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젊은 건축주들이시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 지역의 요 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비교적 지가가 지대가 조금 낮은 편에 속했고 그때는 또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골목골목을 다 아는 동네라서 여기가 살기 편하다는 걸 교통이나 뭐 이런 게 뷰가 너무 좋습니다. 뷰가 너무 좋고 하얗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동네의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이 좀 우뚝 솟아 있는 편인데 사방에 빛이 잘 들어서 이렇게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빛을 받으면 또 건물의 경계면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요철이 많아서 그늘이 좀 지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쁘게 네, 나오죠. 그림자도 예쁘고 색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흰색이 좋겠다. 빛을 잘 받아주니까 이게 그림자가 이쁘게 나와요. 네, 입체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요 땅 평수가 한 얼마나? 45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다 합해가지고 60평 좀. 60평. 이게 진로가 좁아서 공사하는데 조금 애먹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죠? 네, 그 1톤 트럭은 가능한데 그보다 큰 트럭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좁은 진입로에 협소한 경사지 시공이 쉬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예산도 넉넉지 않았지만은 부부는 집 짓기를 서둘렀다는데요. 주택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이들이 1명, 2명, 3명 늘니까 그 아파트 생활이 그렇게 큰 장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영화를 보고 그냥 멍하게 보다가 의외로 아주 좋은 집에 잘 살고 그런 것보다는 아주 자유롭고 성장하는 그 애가 더 행복하게 그려지거든요. 지금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이 시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아내 고향의 아이들을 위해 지은 집.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청 또 그 안에도 화이트로 깨끗하네요. 진짜 궁금증을 자아내는 계단이네요. 들어오자마자 딱 현관에서 바로 계단이 딱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보통은 무슨 좀 넓은 공간이 좀 있다가 올라가는데 바로 딱 있으니까. 이 또 계단은 라운드가 다 있네요. 이 라운드가 굉장히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고 있네요. 이 집은 계단을 올라가야 1층이 나오는데요. 독특하게도 작은 거실이 가운데 있고 똑같은 방 2개가 양쪽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보통 여기 올라오면 보통 이런 주방이나 이렇게
가족실이 큰 공간이 있는데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인데 그 막내 2명이 그 쌍둥이에요. 아 쌍둥이. 똑같이 생긴 방을 양쪽에 배치하고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같이 어릴 때 공부했었거든요.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은 어두운 색, 개인 공간은 나무색으로 구분을 하고 미닫이 문을 달아 공간도 분리를 했죠. 그래도 너무 가까웠나요? 어릴 때는 이제 양쪽에 둘이서 재밌게 잘 지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다른 방으로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조금 저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독립 좀 보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요 맨 아래층 공간을 둘째 아이가 이렇게 자는 곳과 저쪽에 공부하는 곳으로 혼자 쓰고 있어요. 네. 이걸 혼자 쓰면 완전 럭셔리인데요, 럭셔리. 저희도 막 네가 제일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공간에는 위험하다고 이런 발코니를 잘 안 만들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아이들 의견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특히 둘째 아이가 아파트에서 못했던 그 식물 키우는 거, 원예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나는 꼭 발코니가 있는 방을 좀 설계를 해달라.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건축사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층에 발코니를 만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와, 이 경치 정말 진짜 정말 좋습니다, 경치. 어머, 1층인데도 시야가 탁 트여 있네요. 이게 한 면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3면이 뚫려 있으니까 이 바람하고 이 개방감하고 해방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속이 뻥 뚫리죠. 경상도 사투리 한번 써도 되나요? 지기네요. 이 풍경 때문에 집을 서양으로 앉혔죠. 그러다 보니 생긴 공간. 서양이니까 좀 깊이 있는 창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부 메스를 앞으로 내밀어서 주차장에서부터 오는 기둥이 이렇게 받쳐주고 안으로 깊게 하중을 받쳐주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제 이 계단실이 이렇게 디자인된 게 왜 그리 되는지 느낌이 싹 옵니다. 올라와서 빛이나 뷰가 보이고 아까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좁은 계단에서 올라와서 주요 공간이 나오는 데마다 이렇게 라운드를 통해서 그쪽을 딱 만날 수 있게. 계단과 복도를 지나면 나오는 방. 원래는 손님 방이었지만 지금은 쌍둥이 동생 혼자 쓰고 있는데요. 높이로 보면은 1층과는 반층 차이. 전체 구조로 보면은 계단에 방들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느낌상 계단을 올라오고 또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독립적인 좀 방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직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방 2개를 아이들이 셋이서 나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같이 자고 한 방에서는 같이 공부하고 이랬는데 방이 좀 이 방보다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고 2층 침대가 있고 위에 딸아이 자고 아래층에 아들아이 자고 한 명 더는 요를 깔고 같이 자고 할 때 저희는 몰랐는데 자기 전에 말싸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춘기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적정한 시기에 좀 떨어뜨려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반층 차이가 엄청 미묘한 것 같아요. 아예 한 층 차이면 거리감이 있는데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데 이 반층 차이는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안 드는 그렇죠. 미묘한 약간 느슨한 끈? 든든한 맞아요. 한 가족이라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한 법.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럴테죠. 그때 워낙 어려가지고 자리 싸움 많이 하든가 아니면 제가 혼난 거 있을 때 둘이서 들으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바란 점은 없습니다. 저는 방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서 같이 지낼 때 많이 힘들었었구나 얘들이. 말은 안 해도 좀 미안했죠. 좀 미안했죠. 그래서 각 층을 따로 쓸 수 있는 독립 공간으로 만들었죠.
여기는 느낌상 화장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맞죠? 네, 이게 북쪽이거든요. 북쪽에는 빛이나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화장실을 그냥. 꽤나 넓은데요? 화장실도 한 층에 하나씩 만들어준 대신 내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꾸몄다네요. 반층씩 올라올 때마다 달라지는 공간. 진짜 이게 이거 주택에서 이런 뷰 쉽지 않은데요? 윈도우 시트가 있는 거실과 아담한 주방이 같이 있는 이곳은 가족들의 공용 공간인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뷰가 이 공간의 포인트. 일 층 바로 위에 있어 같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또 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앉았을 때 네, 맞아요. 뷰가 좋게 또 이렇게 했네요. 창 자체가 일반적인 창보다 좀 낮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서서 있는 공간이 아니고 가족들이 휴식하는, 앉았을 때 가장 좋은 뷰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식탁에 앉거나 여기 앉았을 때 오래 머무는 공간이네요. 오래 머물러라. 창 높이를 낮춘 또 다른 이유. 해가 조금 더 늦게 들어와 여름에 더워지는 서양의 단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네요. 그 아파트에 살았을 때도 이런 거실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좀 다른 점은 아파트의 거실은 동선에 걸리니까 지나다니는 수밖에 없는 곳.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일부러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것도 독립된 하나의 어떤 실이고 방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실하고 주방 형태는 아니죠, 그죠? 굉장히 독특하게 딱 구획된 공간에 이동 동선이 아니고 목적 동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거실이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좀 강제성이 있어요. 애는 바쁘게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가는데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뭐 밥은 먹었나, 공부는 했나, 이런 것들이 다 미묘한 불화를 일으켜요. 근데 여기는 목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오고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오고, 그렇게 오면 대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층 가봐야지 하고. 저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잔소리가 많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나쁜 유형의 어머니인데, 일단 안 보이게 되면 저도 이렇게 어떻게 안 보이니까 저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더라고요. 이사 올 때 첫 아이가 중2 올라가고 둘째, 셋째가 6학년 올라갈 때 이사 왔으니까 딱 그때 저를 위해서 부부 사이도 그렇게 싸움 횟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각자의 공간이 생기자 마음의 여유도 생긴 거지요. 매트 안 깔아도 돼, 안 깔아도 돼. 매트 깔아야 돼.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공평하게 모일 수 있게 중간인 2층에 만든 공용 공간.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인답니다. 육아를 5명이 같이 했는데 제가 제일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영이가 안 되고, 도경이는 유연하는 건 되는데 힘쓰는 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지. 우와 이러면서. 저게 가능해? 하면서. 얼마나 유연한지 셋째 실력 좀 볼까요? 우와 세상에. 이거는 안 되지. 요가 실력이 대단하네요. 이 집에 살면서 웃을 일도 많아졌다는 가족들. 아 도경아, 엄마 기억났어. 니 진짜 그런 적 있잖아.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요가 못해서 여기서 배운 거 안 까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네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뭐 하냐고 하니까 아우 잠이 와서요 이러더라고. 엄마 그때 되게 귀여웠는데. 아유, 잘했어. 박수 안 칩니까? 이번엔 2.5층에 있다는 첫째 방을 구경해 볼까요? 오, 첫째가 직접 자신의 방으로 안내를 한다네요. 여기서 도시면 저희 방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큰 딸 방.
아래층과 구조는 똑같은데 방으로 들어서니 전혀 다른 분위기. 복층으로 만들다 보니 한층 높이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답니다. 다른 방에 비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주인공의 방인 것 같은 느낌이. 예, 동생들이 조금 뭐 좀 질투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데요? 되게 좋아요. 네. 친구들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앞에 아까 지나오신 그 복도가 제 방 들어올 때 말고는 아무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 방 안에서 놀고 먹고 그냥 같이 뭐 숙제하고 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눈치 이제, 안 보고. 그쵸. 부모님 눈치 전혀 안 보고. 네, 그냥 이 방 오면서 취미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파트 살 때도 밴드는 좋아했었는데 이제 주택 오고 나니까 해볼까, 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타는 이 집에 살면서 처음 배운 취미인데요. 원하는 걸 마음껏 해보는 경험도 주택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계단이 있어서 조금 재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입체적으로도 있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니까. 아, 그런가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2.5층이거든요. 2.5층을 복층으로 만들다 보니까 3층에 있는 천장과 층구가 똑같이 되는 거죠. 특혜의 공간이죠. 이제 이 집의 맨 위층을 둘러볼 차례.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3층은 오롯이 부부 둘만 쓰는 공간. 한쪽은 깔끔한 분위기의 침실로 꾸미고 다른 한쪽에는 책상 2개를 나란히 배치해 부부 서재를 만들었답니다. 주로 이제 일하고 작업하는 공간이고 한 사람이 책 읽고 뭐 작업하고 있으면 또 한 사람 여기서 앉아가지고 다리 펴고 앉아가지고 이제 쉴 수도 있고 멍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공간. 부부를 위한 공간을 만든 건 이 집이 처음이라네요. 그런데 왜 남편 공간과 아내 공간은 분리하지 않았어요? 건축가님이 여기 방을 2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방, 남편 방.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뭐가요? 그러길래 아니 부부가 보통 같이 쓰지 않나요? 유 선생님이 어려서 그래요. 아니 따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길래 안 된다고. 그때는 안 된다고 내가 막 말해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서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옳았나? 개개의 공간들이 다 이렇게 특색이 있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우와. 야, 이게 또 마침 해가 지고 있어서. 바라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도심 속 주택 가운데 이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저희는 옥상에서 뭐 옥상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면 올라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 날 좋을 때 돗자리 같은 데서 돗자리 깔아놓고 예. 달 보러 올라오고 드라이브에서 멀리 안 나가도 이 시원한 바람 공기가 쑥 한번 몸을 통과하면서 환기가 몸속의 공기가 이렇게 뒤바뀌는 느낌. 올라가면 여기 내 거다. 집에서 가장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거. 가장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 집 이름 지을 때 방들의 집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방들이 따로따로 있는 듯하면서 연결되고 가족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인 듯하면서도 따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게 가족의 의미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에서 행복과 여유를 찾아가는 집. 가족의 정도 더욱 깊
깊어갈 겁니다. 콘크리트 아니죠? 이거 바위예요? 저희 집의 수호시입니다. 산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 빛이 초가되면서 나무가 보이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저한테는 그렇게 맞더라고요.